민주당 박가리형 질문을 제가 9개 정도로 크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문재인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세를 완전히 만들고 문재인의 실체를 알리고 그래야지 수박들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까서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해서 제가 뭐가 남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가짜 보수 세력들한테 몇 년간 너무나 공격받아온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변절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변함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변함없이 이재명을 지지해왔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게 제 삶의 큰 모토 중에 하나인 저는 정말 나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문재인 비판해서 제 채널만 떡락각으로 가고 있는데 왜 제가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했겠습니까? 저는 전략가예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격상 전략가고 대학교 때 경제학 전공하고 대학원 때 경영학 전공했는데 세부 전공은 또 경영 전략, 기업가 정신 이런 전략과 관련된 거를 주 전공으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전공한 걸 바탕으로 첫 직장도 한국 대기업의 전략기획실이었고요.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도 경영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 했었어요. 전략만 계속 키운 사람입니다. 그만두고 일본에 가서 대학 교수할 때도 경영전략론이라든지 기업가 정신 이런 전략 관련된 것만 수업을 했었어요. 저는 전략적 사고에 평생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효과가 없는 거 전략적으로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을 저도 저주하죠. 김건희, 최현수까지 세트로 저주해요. 한동훈까지.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정권을 끌어내리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선 기간 중에 수년간 계속해서 윤석열과 가족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런 방송들 조회수만 올렸지 정작 이게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까대봤자 윤석열을 끌어내리긴 힘들어요. 축구건 뭐 농구건 감독이 내가 해오던 전술이 안 먹히면은 새로운 전술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을 내려놓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왜냐면 좀 들어보세요. 이성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지만 거의 식물 당대표입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수박들이 개기고 있어요. 이재명의 개혁하려는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수박들이 개기고 있겠습니까? 수박들이 어디라고 이재명 같은 국보급 정치인한테 개기겠습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어디 백 믿고 이러겠어요? 문재인 백 믿고 개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미치도록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뒷배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시원시원한 칼을 못 휘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문재인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삼성이라는 거대한 적폐 세력 끝판왕들이라는 뒷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신으로 옹립된 자를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내려놓게 된다면 수박들은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이재명한테 못 깨기게 됩니다. 얘들 힘을 약화시키는 최적의 신의 한 수가 문재인 내려놓기란 얘기입니다. 문재인 내려놓으면 수박들은 이재명한테 고개를 숙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이 돌격 앞으로 하면 싫어도 그냥 돌격할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정치에 관심을 끊으시고 그냥 선거할 때 민주당 찍고 이재명 찍으세요.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 지키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박들을 힘을 빼놓는 게 최적의 수인데 그게 문재인 내려놓기라고요. 수박들의 힘을 빼놓고 이재명으로 원팀을 만든 이 민주당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두 번째가 언론개혁이죠. 언론개혁. 언론개혁 막판에 문재인이 반대했잖아요. 대선 이후로 연기시킨다. 그거에 대해서 안도를 했죠. 자기가 나서서 언론개혁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개혁 해야죠. 왜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MBC마저도. 공정한 판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에 대한 공정한 보도.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 판을 만든 다음에 대장동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을 송두리째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한 팀이 된다면. 대장동 하나만 물어뜯으면 돼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최현순 장모 이런 거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장동 특검만 하면 윤석열은 물론이고 거기에 딸려있는 보수 세력들, 기자들, 변호사, 검사, 판사, 정치인들 뭐 문재인도 연결이 돼 있죠. 부산저축은행 건과. 과거 얘기긴 하지만 대장동 하나만 물어뜯으면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나가 되면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얘들은 그 힘을 문재인과 이낙연 지키면만 했던 거고 이재명한테 안 써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지. 언론사들 상당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꼬봉들도. 언론사 출신, 기자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했었고. 민주당 박가리형 질문이에요. 주변에 아직 중급반인데 이낙연까지는 다들 알고 욕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까지는 아직 진도가 못 나간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질문하실 때는 정치를 잘 모르는 척 하셔야 돼요. 내가 정치 잘 알아 이러면서 투정하듯이 대립하면은 서로 대립각만 세우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난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서 이러면서 접근을 하셔요. 문재인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왜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심 교수 사면 안 해줬다? 답변을 대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정치적 중립과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지. 해맑게 얘기해야 돼요. 해맑게.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근데 박근혜는 왜 사면해줬어? 요거 얘기하면 또 막힐 거예요. 중립 지킨다면서 박근혜는 왜 사면해주냐고요. 그러면 또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조중동 등 보수 세력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지. 아니, 저항 큰 거 몰랐어요? 개혁이라는 거는 원래 저항이 있고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항 반발 이겨내라고 지지율을 이렇게 밀어주고 180석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아니 임기가 끝나가는데 지지율이나 저항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리고 원칙을 중요시한다면 촛불로 태어난 정권에서 박근혜 사면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 박근혜는 사면주면서 정경심은 사면을 안 해준다? 아니 보수 세력들의 저항이 크더라도 임기 끝났는데 지지율, 저항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원칙 타령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태어난 정권 아닙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면 원칙을 지키겠다면 박근혜는 절대 임기 내에 사면하면 안 됐었죠. 무슨 원칙 타령입니까? 두 번째 질문. 문재인에게 또 하고 싶고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도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문프는 윤석열이 검찰개혁 안 하고 조국 장관하고 가족들 도륙내고 있는데 초기 안 잘랐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한테 질문하고 싶어 이거를. 검찰개혁하라고 벼락 출세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지방에 파면되어 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기수까지 파악해가면서 벼락 출세를 시켜줬는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검찰개혁하기 위해서 그런 파격적인 인사도 필요하죠. 근데 검찰개혁 안 하는 겁니다. 민주세력의 소중한 자산인 조국을 조지고 있어요. 그럼 속았다고 느끼면 바로 잘랐어야죠. 잘랐습니까? 조국은 죽이고 윤석열은 지켜줬잖아요. 2021년 1월달 기사예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입니다. 정치할 생각 안 할 겁니다. 대통령이 됐잖아. 이렇게 안심을 시켰죠. 민주 시민들. 윤석열을 지켜준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정치할 생각 안 할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정치할 것도. 민주 시민들 개 돼지로 본 거예요. 정치할 생각 없으니까 윤석열 안심하시라고. 참 어이가 없지요. 윤석열을 무진장 믿고 썼어요.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에 발탁했어요. 윤석열을. 얼마나 윤석열을 믿고 있었단 얘기입니까? 자기의 진짜 오른팔 꼬봉으로 검찰에 심어놓은 거죠. 검찰 개혁하려고 심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멋있는 일이라면은 제가 100번, 1000번 정말 찬양을 하죠. 근데 내각제 하려고, 이재명 조국 추미애 죽이려고, 자신과 수박들을 지키려고 윤석열을 검찰에 꽂아놨던 거 비판받아 마땅하죠. 윤석열은 머릿속에 두고 있었던 거죠. 문재인이. 조국보다 추미애보다 윤석열이 훨씬 중요해요. 문재인은. 그러면 이런 또 답변을 하겠죠. 왜 문재인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안 하고 이 조국 장관 조지고 있는데 왜 촉이 안 잘랐냐?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지. 원칙 자빠졌네 진짜.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는 검찰개혁 안 하고 우리 편 조지고 있으면 윤석열 잘라버리는 게 원칙 아니야? 검찰개혁 시원하게 하라고 그렇게 벼락 출세를 시켜줬는데 윤석열을 하라는 거 안 하고 우리 편 조지고 있으면 잘라버리는 게 그게 원칙이죠.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그러면 또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윤석열한테 속은 거야. 초딩이냐? 국가정보, 국정원정보, 경찰, 검찰 온갖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들이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속았다고요? 천하의 어떻게 G7급의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중차대한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임명한 사람한테 속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그걸 믿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차석이에요. 천재입니다. 거의 천재. 그런 사람한테 속았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한패였던 거예요 그냥. 그때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셔야죠. 속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자르지 왜 끝까지 썼어? 변명이라고 얘기한 게 윤석열한테 속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청와대에 윤석열을 불러가지고 왜 하라는 검찰개혁 안 하고 조국 조지고 있냐? 진위를 물어봐야죠.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나? 그런 사람 보는 눈 없고 그러면은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군수도 하면 안 되죠. 바로 잘랐으면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세상은 안 왔죠.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이런 미친 세상은 오지 않았죠. 바로 잘랐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망조에 안 들었죠. 그러면 또 항상 요딴 얘기 나오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려고 그런 거야. 기동차입니다. 기동차요. 아니 무슨 뭐 정치적 중립 못 지켜서 죽은 귀신이 있나 조상 중에. 무슨 중립 타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개혁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중립을 지키려면 조국 추미애도 끝까지 믿고 써야지. 왜 사퇴하게 만들었어? 윤석열 건들지 않듯이 조국 추미애도 지켜주고 끝까지 믿고 써야죠. 힘을 실어줘야죠.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힘을 실어줬어야지. 강 건너 불구경 해놓고선 왜 조국 추미애는 조져버리고 윤석열을 지켜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조국 추미애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박범계는 아주 편안하게 임기를 마무리했죠. 안정적으로 박범계. 왜 그랬을까? 박범계는 뭐 윤석열과 형동생 하는 사이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적폐기 때문이에요. 박범계도 수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트위터 날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이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래서 윤석열 형 이러면서 친했거든요.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패였으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 되고부터는 조용해졌죠. 박범계도 아주 편하게 임기를 마무리하고. 진짜 검찰개혁 하려고 한 조국 추미애는 조져버린 거예요. 문재인이. 이낙연이 조진 거 아닙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조국 추미애를 임명하는데 찬성을 했고 그랬으면 이낙연이 함부로
자기 의지대로 조국 추미애를 죽이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 지령을 내렸겠죠. 박범계 또 이러고 있잖아요. 내년에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열심히 이재명 쫓아다니고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하라 이러고 다니죠. 형수님 주가 조작 조사하라고 쇼를 하고 다니고 있죠.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정치인 진짜 손에 꼽을만 합니다. 박범계는 진짜 기회주의자예요. 근데 이재명은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자, 이런 질문 또 문재인에게 하고 싶네요. 문프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왜 못했어? 그거 하라고 뽑아줬는데? 적폐청산하라고 뽑아줬는데? 요거의 질문에 아직도 문재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급반 학생들은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적폐 세력들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지. 모든 힘을 다 몰아줬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저항이 세서 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아예 손도 안 댄 게 투성이거든요, 개혁을. 오히려 언론개혁은 마지막에 반대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개혁 다 할 수 있는 180석과 빵빵한 지지율 몰아줬는데 그걸로 개혁 못하면 이제 이재명이 돼도 뭐 개혁 못하겠네? 180석 가지고 한때 문재인 지지율이 84%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개혁에 손으로 안 댔다는 거는 천하의 역적이죠. 그러면 이재명이 돼도 개혁 못하는 건데 정치 관심 끊어야지 왜 자꾸 정치 채널을 보셔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150석만 넘으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데 그 과반 150석만 넘으면 단독으로 대부분의 법, 개헌 이외에는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칼자루를 쥐고도. 자기네들이 로비하고 그래서 180석에서 20석만 더 끌어오면 개헌까지도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그 빵빵한 지지율과 지지층들의 열정 다 지켜주고 있었는데 손을 안 댔으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이 없다면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주라는 한자 단어가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나라 잘 이끌어 보라고 고용해놓은 노예 같은 정치인들한테 일을 못하면 당연히 채찍을 들고 채찍질 해야죠. 일 빡시게 하라고 새끼야. 권력 실어줬으니까. 그게 민주주의인데 문재인 비판하면 죽여버리겠대요. 이게 민주주의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까방권을 주고 아몰랑무지성 지지를 해주고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니까 아무 개혁도 안 하고 정권이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야 하는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지킨다고 하면서. 또 질문. 왜 문재인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걸 반대했어? 요거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재인한테도 하고 싶고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수 세력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지. 그러면 이런 답변을 또 해주셔야 돼요. 150석 이상만 있으면 민주당 자체적으로 통과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왜 막판에 막았냐고요, 문재인이. 기사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론개혁 반대한 게 문재인인데 왜 문재인은 언론한테 탄압받았다고 불쌍하다고 그런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하십니까, 아직도. 언론만 깨끗하게 개혁됐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였는데 이 조중동 기레기 새끼들 왜 언론 탓을 하냐고요. 칼자루를 쥐어줬는데 언론개혁을 막은 게 문재인인데 바보들이에요,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 언론중재법 반대한 건 문재인이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든가. 아니래, 그럴 리가 없대. 우리 문프가 그럴 리가 없대. 그러니까 스스로 바보 인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론만 제대로 서 있으면 기레기들만 정신 차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키고 이재명도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건데 기레기 새끼들 그렇게 욕하면 뭐예요. 언론개혁하라고 힘을 실어줬는데 언론중재법도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렇게 센 것도 아니에요. 약한 거였는데도 통과를 안 시켰고 종편 채널들 재인가 안 해주고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재승인해준 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자, 이런 질문도 문재인한테도 하고 싶고 문재인 찬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왜 문재인은 노무현이 염원했던 사학개혁 전작권 환수 안 했어? 180석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했을까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들의 논리는 뻔해요. 보수 세력들 반발이 심했다. 원칙주의자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 사람이 좋아서, 마음이 약해서, 착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송두리째 뽑힐 백척 간두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민중들이 피 흘려서 지킨 이 민주주의가 이제 끝나기 직전 상황이에요. 내각제 되면 민주주의 끝나는 겁니다. 북유럽처럼 깨끗한 정치인들이 아주 청렴결백한 나라들이라면은 내각제도 평화로운데 우리나라는 온갖 적폐 세력들이 우글우글 더 크게 세력을 키웠고 아무런 개혁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각제 하면 기똥찰 겁니다. 뭐 10선 의원, 15선 의원까지 나올 거예요. 일본처럼. 일본의 아소타로 전 총리가 14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4선, 5선 의원은 명함도 못 내리는 그런 고인물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 썩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개혁 안 하고 지네들끼리 헤쳐먹는 세상 되고 빈부격차 커지고 서민들 굶어 죽는 이런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세요. 노무현은 힘도 세력도 없는데 혼자서 맞짱 떴잖아요. 노무현의 오른팔이면 문재인이 당연히 문재인도 180석과 높은 지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개혁했어야죠. 이재명도 경기도지사 힘으로 경기도 사학재단 개혁에 힘썼는데 노무현이 정말 염원해 왔던 게 사학개혁이고 전작권 환수였습니다. 그 두 개 정도는 해줬어야 돼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것도 손도 안 댔어요. 참.
자, 또 새로운 질문이에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적폐 세력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을까? 세월호 조사도 안 하고 전작권 환수도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언론 개혁도 대선 이후로 미루고 검찰 개혁은 하는 신용만 하고 조국 추미애만 조져버렸고 지소미아라는 거는 한국 한반도의 고급 군사 정보들을 그대로 일본한테 넘기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넘겨받을 정보 없어요. 이 한반도 북한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고급 군사 정보를 다 넘기는 거예요, 일본한테. 요거를 유지해줬죠. 사드 배치도 철회한다고 1호 공약으로 내놨던 문재인이 철회 안 했지 않습니까? 보수 적폐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해줬어요. 그리고 악성 댓글 부대, 조선족 댓글 부대, 들어온 댓글 부대들이 온갖 커뮤니티다 유튜브다 설치고 다녔는데 더 날뛰고 있습니다. 개혁 못하면은 그런 온라인 사이버 세상이라도 개혁을 해줬어야죠. 댓글 부대 수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해서 길림성에 있는 그런 댓글 부대들 헤드쿼터 다 파헤치고 청산하고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나 여러 사이트에서 분탕질하고 다니는 세력들, 일베들 국정원 권력을 이용하란 말이에요. 이건 간첩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깜빡이 쳐놓을 수 있어요. 일베 사이트 자체도 아예 폐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더 난리가 나서 저는 너무나 공격을 당하고 있고 유튜브 헤드쿼터에 물어서 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글을 쓴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길림성 이렇게 나와요. 중국. 또 페미니스트를 중용해서 성별 대립 만들었잖아요. 남성 여성들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죠. MZ세대 중장년층 서로 대립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지금 보면 일제가 원했던 분열된 사회를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요.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갈기갈기 분열이 돼서 지금 뭔가 폭발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서로 다 화가 나 있어요. 한국에 가면 거리에 사람들 표정 보면 폭발하기 직전의 표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한국 사람들이 참 인성이 좋은 한민족이 분노에 차 있어요. 건들면은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뭔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서로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찬양하는 분들은 이걸 카바쳐주겠죠. 그만큼 적폐 세력들이 강력한 거야. 제대로 개혁하기 힘든 거야. 누가 와도 못해. 이런 얘기들 또 하겠죠. 그럼 또 똑같은 대답을 해줘야죠. 개혁 다 할 수 있는 180석 의석과 빵빵한 지지율 몰아줬는데 개혁을 못하면 이재명이 돼도 개혁 못하겠네요. 그죠? 개혁 하나도 안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판이라도 좀 깔아주든가. 이재명이 딛고 점프할 수 있게 내각제로 가는 판을 깔아서 이재명 죽여버리고 민주주의 죽여버리는 내각제 판만 5년간 깔아놓은 게 문재인입니다. 이재명이 돼도 개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 채널 구독 다 끊고 유튜브 보지 말고 이제 포기해야죠. 근데 왜 정치 채널 보고 막 이재명 이러고 있어요? 적폐 세력들이 그렇게 강력한데 민주 세력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180석의 빵빵한 지지율에 셀 수 없이 많은 민주당 지지 유튜브 채널들을 그렇게 밀어줬는데 개혁을 안 했으면은 적폐가 그렇게 강력해서 아예 못하는 거면 그냥 포기하고 우리 삶에 충실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원칙대로 왜 못하는 거예요? 원칙주의자가. 개혁하라고 뽑힌 대통령이면 그 원칙을 지켜야죠. 개혁을 하겠다. 죽어도 개혁하겠다. 묵묵히 나가야죠. 자, 다음 질문이에요. 왜 문프는 노무현을 괴롭힌 이낙연을 초대 총리로 임명했어? 그러면 이런 답을 또 내놓겠죠? 당평책으로 골고루 기용하려고 하신 거지. 개혁하라고 생겨난 정권 아닙니까? 촛불 정권 아닙니까? 노무현이 못다한 개혁의 꿈, 그 노무현의 피눈물을 복수하라고 밀어준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죽이기 앞장서고 노무현의 언론개혁을 앞장서서 반대한 이낙연과 온갖 수박들 요직에 임명했잖아요. 무슨 탕평책이고 이 쌍욕이 안 나옵니까? 이걸 듣고 쌍욕이 안 나오면 정말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나죠. 당연히 민주시민이라면.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빡이 돌아야죠. 당연히. 그럼 이런 답변을 또 해주세요. 적폐 청산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줬는데 왜 적폐와 한몸이 돼 이낙연을 뽑아주냐고. 이걸 몰랐겠어요? 이낙연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수박짓하고 보수와 한패가 됐다는 거 문재인이 몰랐을까요? 기사만 찾아봐도 빤히 나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모든 걸 다 방해하고 노무현 죽이기 앞장섰던 게 이낙연이었는데 왜 이낙연을 초대 총리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힘을 몰아줬을까요? 자기 대선 주자로 키워줬을까요? 정치 유튜버도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믿지 마세요. 팩트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제발 민주시민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낙연한테 속은 거야. 맨날 속냐? 아니 무슨 윤석열한테 속아 이낙연한테 속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다 속을 놈들만 임명해놓고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세요. 속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자르지 왜 역대 최장수 총리로 믿고 썼냐고요.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입니다. 핵심. 초대 총리로 임명을 하고 온갖 힘을 다 실어줬어요.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가 나오게 밀어주고 조중동도 그때 이낙연을 찬양하게끔 밀어주고 거의 뭐 이낙연은 차기 대통령은 이낙연이네 이러면서 김어준이다 시사 타파다 난리가 났었죠. 이낙연 찬양하느라고. 으아 이낙연 총리로서 진짜 잘한다.
이낙연은 역대 총리 중에 최장수 총리예요. 아니 무슨 탕평책으로 그냥 예의상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교동 계열의 큰형님 이낙연을 예의상 잠깐 이제 맛배기로 총리 왕관 달아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역대 최장수 총리로 믿고 쓴 게 문재인이라고요. 문재인 권력의 핵심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을 누가 임명했냐고요. 문재인이 노면을 배신했다고 느낌이가 와야 진짜 깨어있는 민주시민입니다. 진짜 정치 좀 제대로 볼 줄 아는 분들이 깨우치시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빵빵하게 이낙연 밀어준 게 문재인이다. 역대 장관들의 평균 임기를 좀 살펴보면 10개월 정도고 총리는 한 1년 3개월 정도가 평균이에요. 이낙연은 횟수로 3년간 국무총리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5년 중에 반 이상을 이낙연한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낙연한테 속았다?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얘는 아니라고, 얘 자르라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홍남기. 이 홍남기도 이낙연이 추천한 건데 임기 말까지 4년을 지켜줬어요. 문재인이 믿고 썼습니다. 홍남기. 이재명 죽이기 하던 홍남기를 믿고 쓴 게 문재인인데 장관 평균 임기 10개월이에요. 원래 역대 정권. 총리 1년 3개월. 이낙연 횟수로 3년. 홍남기 횟수로 4년. 이렇게 믿고 써줬으면은 한패 맞네요. 왜 이낙연한테 속았다고 그러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제는 알면 알수록 저조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재명은 알면 알수록 폭 빠지고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면 깨어있는 문사모 회원님들이 세상을 바꾸게 돼요. 대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대동세상을 여는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문사모 회원님들이 될 거예요. 문재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문재인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했었지만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홍남기도 최장수 경제부총리였어요. 얼마나 이낙연과 홍남기를 믿고 썼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조국 추미애는 지켜주지도 않고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국 추미애 둘 다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낙연은 과거 동교동 계열들이 그랬다시피 한광옥이나 김경재나 변절해서 박근혜 밑에 줄 섰잖아요. 그래서 이낙연도 갈 곳 없어서 국민의힘 밑에 줄 서볼까 이렇게 어슬렁거리던 놈이었는데 왜 불러서 쓴 거냐고요. 문재인은. 이낙연은 보수로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또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거 자신 있다면서요. 문재인이. 근데 그 중차대한 부동산 개혁, 부동산 아파트 가격 안정의 책임을 경제, 금융, 부동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일해본 적도 없고 그걸 전공한 사람도 아닌 경제대상 일자무시 김현미 장관이 임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누가 추천했을까요? 이낙연이 추천했어요. 이분도 3년 6개월을 씁니다. 이낙연이 추천하면은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김현미 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오고 학생운동밖에 경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 경영 쪽 전공한 사람도 아니야. 관료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야. 그냥 정외과 나와서 학생운동 하던 사람이 김대중 정권 때 발탁이 돼서 비서실 근무하고 이러면서 이낙연과 이제 친해지고 이러면서 이낙연이 그냥 추천해줘서 쓴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부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또 이런 사람을 왜 감사원장에 임명을 시켰대요? 아니 조금만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완전 하드코어 보수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문재인도 적폐랑 한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기가 4년이 보장된 감사원장이었지만 거의 3년 6개월을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지발로 나갔어요. 대선 출마하겠다고. 기통차다. 이게 플랜 C였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과 적폐 세력들의 플랜 A는 이낙연이었어요. 차기 대통령 만드는 게 1번 타자가 이낙연이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또 윤석열을 플랜 B로 부랴부랴 또 만들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최재형도 플랜 B, C, D 뭐 이 정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뽑아줘요? 이런 인간이 대선 출마한다고 갑자기 나가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에 나가고 중간에 떨어졌긴 하지만 지금 종로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종로구 국회의원. 이게 문재인의 업적이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육군참모총장, 검찰총장, 공군참모총장이 다 윤석열 캠프에서 활약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놈들만 깔아놓고 문재인의 정권이 윤석열로 재창출된 거예요. 문재인 아바타가 윤석열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총장 3명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걸 보면 홍남기도 다음 총선쯤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초과세수 114조까지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등을 돌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배신할 놈들만 뽑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한패였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죠. 변절자들만 뽑는 똥의 눈을 가진 문재인이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한패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한패였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이낙연이 실체가 밝혀지고 떡락했기 때문에 플랜 B를 부랴부랴 가동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게 타당한 겁니다. 자르지 않아요. 다 믿고 써줍니다. 홍남기다, 김현미다, 최재형이다, 이낙연이다. 그냥 믿고 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믿고 썼냐고. 빨리 자르지. 수박들한테 속았으면 문재인이. 그런 질문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런 대답을 하죠. 원칙주의자라서 그런 거지. 답답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신 거야.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하셔야죠. 진짜 깨어난 상급반 민주시민들은 개혁과 적폐 청산을 하라고 생겨난 정권이면 개혁파 정치인을 요직에 임명하는 게 원칙 아니야? 이게 원칙이죠. 어떻게 보수 적폐 세력들과 한몸이 된 세력들을 골라서 임명해 놓는 게 그게 원칙입니까? 촛불 정권 아닙니까? 적폐 청산하라고 생겨난 정권이면 적폐 청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요직에 임명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죠.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변칙주의자죠. 적폐 변칙주의자죠. 촛불로 생겨난 정권이면 개혁파들로만 다 내각을 구성해야죠. 당연히 장관에서부터 요직은 다 개혁파로 임명을 하는 게 당연하죠. 노무현의 그 피눈물을 복수하려면. 근데 노무현 개혁을 방해했던 자들을 임명을 해요. 이낙연에서부터 박병석, 박영선, 전해철, 참 명품 수박 정세균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에요. 적폐 청산하라고 생겨난 정권이 왜 개혁파 정치인을 임명을 안 했을까? 이런 진짜 깨어난 민주시민의 질문에 민주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중급반 문재인 찬양하는 분들의 답변은 이런 거겠죠. 아니 조국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잖아. 개혁파 임명했잖아. 우리 문프가 그러면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조국 추미애를 임명을 했으면 문프랑 민주당이 합심해서 조국 추미애를 지켜줬어야지. 도륙을 당하고 있는데 지켜보고만 있었잖아. 그러면 또 이런 답변을 하시겠죠. 문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 안 나옵니까? 무슨 중립 지키라고 뽑아줬습니까? 원칙 지키라고 촛불을 들었어요? 싹 다 갈아엎으라고 적폐 청산 개혁하라고 그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런 답변을 또 해주셔야죠. 예. 중립 지키라고 촛불 들었냐? 중립 원칙 타령하라고 180석을 밀어주고 지지해줬냐고. 노무현의 피눈물을 복수해주겠다고 생겨난 정권 아닙니까? 노무현의 오른팔 문재인 적폐 청산한다고 광치고 생겨난 정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원칙이고 중립입니까? 자, 또 새로운 질문이에요. 이낙연, 윤석열한테 문재인이 속았다고 칩시다. 너무 착해서 속았다고 칩시다. 그럼 왜 문재인은 정권의 요직을 다 수박들로 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명 속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직원 채용 실수로 한 적도 많았고 인간은 사람 속을 100%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뭐 두세 명 인사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문재인도. 뭐 이낙연, 윤석열한테 또 속았다고 칩시다. 그거 인정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왜 정권의 요직들이 다 수박이에요?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박영선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이광재, 윤호중, 김태년, 김진표, 홍남기, 김현미, 최재형. 어떻게 이렇게 임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골라서 임명하기도 힘들겠다. 수박들만 골라서 임명했다고요. 근데 속았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문재인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요직을 차지한 자들 이똥찬 수박들만 있어요. 자기 권력 기반이 수박이란 얘기예요. 수박한테 속은 게 아니고 수박과 한패고 수박의 끝판왕은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의 기반은 수박들이고 민주당은 원래 수박건데 이재명이 그냥 굴러 들어온 소수의 돌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전제해놓고 투쟁해 나가는 게 더 빠릅니다. 무슨 수박들을 내쫓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이 수박건데 굴러 들어온 돌인 이재명 세입자가 민주당 집주인을 내쫓자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원래 민주당은 수박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일 뿐이죠. 이렇게 수박들로 다 임명을 해놓고선 그리고 다 요직에 임명해주고 이낙연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차기 대통령 주자로 엄청나게 키워줬잖아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가짜로 선동하는 겁니까? 이런 자들을 문재인이 다 임명해놓고선 지손으로 힘을 다 실어줬죠. 민주당 대표로도 밀어줬어요. 이낙연을. 그래서 총선에서 180석 얻을 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자기 입맛에 맞는 수박들만 다 심어놨죠. 지금 최소 120석에서 최대 150석까지가 수박이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죠. 사람의 마음을 다 100%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낙연, 윤석열한테 속았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 이외에도 이렇게 수박들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대깨문이었습니다만 아직도 대깨문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또 이낙연이 민주당을 수박밭으로 만든 놈이지. 이게 딱 전형적인 중급반 수준의 인식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데 제 채널에 공감해 주시는 문사모 회원님들은 상급반인데 이게 중급반 애들이 우리는 이미 거쳐왔던 과정이에요. 이낙연 욕하고 수박 욕하던 시기가 저희들도 있었죠. 우리가 진도가 빨라서 그거는 넘어섰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진짜 수박이었다는 거를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직도 중급반 대깨문 여러분들 우리도 대깨문 출신들이에요. 문재인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이 이낙연 수박 탓을 하더라고요. 문재인 탓은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죠. 이낙연이든 윤석열이든 속았다고 생각되면 사퇴시키고 개혁파로 다 갈아치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을 처음에 무슨 탕평책이다 뭐 이런 걸로 썼어요. 동교동 계열 선배님들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초대 총리를 썼다 칩시다. 그래요. 인정합시다. 이해해주고. 근데 뭐 속았다 생각 들면 이낙연 바로 한 6개월 1년 안에 총리 자르고 송영길 김두관 화끈한 장수들 있지 않습니까? 개혁할 수 있는 장수들. 조국, 추미애, 이재명
이런 사람 총리를 써야죠. 개혁을 하라고 생겨난 정권이면. 안 썼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수박들만 총리로 썼어요. 주구장창 수박들만 요직에 임명하고요. 그래놓고선 김현미, 홍남기, 최재형 끝까지 믿고 쓰지 않았습니까? 이낙연도 윤석열도. 오히려 진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조국 추미애만 조져버렸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5년간 지금 현재를 보세요.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했죠.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가 뿌리째 뽑혀버릴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뭘 잘했다고 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권이. 과거 수십 년간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 흘려서 쟁취해낸 이 민주주의를, 이 소중한 가치를 문재인이 홀라당 보수에 넘겨버렸잖아요. 뭘 잘했어요? 요거를 문재인한테도 묻고 싶고 문재인 지지자들한테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외교의 국격을 올리고 국방력을 세계 6위로 만드셨지. 뿌듯. 외교 국방 잘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카센터 영상을 링크를 조용히 보내주시면은 외교 국방 타령하는 애들의 논리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대응법. 개혁 적폐청산하라고 뽑아놨는데 왜 외교 타령, 국방 타령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라는 거 안 했으면 왜 안 하냐고 비판을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죠, 당연히. 근데 문재인 죽인다고 날 죽여버리겠대요. 문재인 비판하면 갈라치기 종자, 분탕질하는 일배 새끼들이라고 매도를 해버리고 아무런 비판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거는 독재예요. 신천지고 북조선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어졌어요. 문재인 정권 때 다 죽여버리겠대요. 문재인 비판하면. 그게 공산주의 홍위병들하고 뭐가 다릅니까?